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4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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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고요. 저는 레리입니다. 네, 오늘도 레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네. 닉네임을 소개해 주실 때 네네네. 세례명에서 따왔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해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대충 오늘 무슨 얘기 할지가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리님을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게스트를 모집한다고 방송에서 공지를 했었죠. 네네. 네네. 근데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레리님이셨고, 저희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없었지만 어쨌든 레리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을 천주교인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종교와 성소수자 간의 그런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현명하게 잘 종교와 성소수자가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네. 네. 되게 엄청 막 자료도 이것저것 네. 첨부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마침 그때 이제 힐러님 방송 녹음을 한 뒤였죠. 네, 맞아요. 그쵸. 네. 하고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맞아요. 때였던 아직 것 올라가진 같아요. 않았을 때여서 이제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렇게 네. 개신교에서 나와서 방송을 했었고, 네. 근데 그때 또 천주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러면은 되게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되게 딱 그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맞아요. 그때 힐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렇죠. 그와는 또 다르게 또 평신도의 입장에서 네. 맞아요. 천주교인으로서 이제 느끼는, 그러니까 물론 이따가 그 질문에 대해서 드리기는 하겠지만 뭐 천주교인의 삶과 그러고 뭐 퀴어로서의 삶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직관적으로 하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네. 보통 천주교에서 이러면 뭐 준비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이렇게 마침 딱 개신교 얘기도 하고 천주교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신부님처럼 표현을 하자면 이제 네. 뭐 네. 준비하셨다. 네, 준비하셨다. 위에서 준비해주셨다. 네. 저쪽 이제 개신교에서는 예비하셨다 표현을 하시고. 네. 전 무교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배워갑니다. 네. 이런 걸 배울 필요는 있나? 네, 배울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냥 저희가 일단 뭔가- 자기소개부터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더 자세한 자기 소개를 그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직장인 전주교인 개인 레리라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네.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닉네임은 세례명에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는 아까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또 마침 또 크리스마스로 네. 또 방송 네. 기준으로 또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네. 풀로 준비되었다. 네. 풀코스로. 네. 마치 크리스마스 좋다. 선물. 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네. 네, 그래서 혼자서는 되게 오면서 네.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준비하면서도 생각보다 다 네. 따뜻하게 생각보다 사실 좀 걱정이 됐었는데 왜요? 왜냐면 맨날 제가 막 저는 탈천주교인이고 뭐 종교 믿으라고 하세요 뭐 어쩌라고 약간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도 그것 때문에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쵸. 그리고 네. 또 방송은 처음인데 네. 네,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준비를 많이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저희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고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도 할 얘기가 많아져서 네. 그리고 되게 딱 든 생각이
이거를 제가 워드로 옮겨봤더니 1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진짜요? 답변해 주신 게. 논문 쓰셨어. 그래서 와, 소논문 약간 한편 쓰셨어요. 되게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하실지가 약간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보고서 같은 거 쓰시면 엄청 꼼꼼하게 레퍼런스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시죠, 맞죠? 그렇죠. 특히 이런 주제일수록 오히려 더 음. 자료와 데이터로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막 통계 자료 가져오고 이러신 그러니까. 게스트분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도 이 배경 이야기도 되게 쉬웠고 읽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대학원 오실 생각 없으세요? 너 이렇게 자꾸 아니 전공도 다르면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너무 탐나는 인재라서. 네. 아니, 네가 탐나봤자 어쩔 건데. 저희 쪽으로 오실 생각은 이런 분들이랑 일하면 너무 더 편하거든. 맞아. 반고정 바뀌나요? 자 그러면 넌 죄송합니다. 넌 네. 고정. 저희 방송을 어떻게 그럼 듣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를 주로 보기는 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구독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안 보는 게 사실 좀 그러니까 많아지더라고요. 구독 채널들이 많아져서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맞죠. 구독 그냥 채널이. 그냥 하다 보면 늘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볼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유튜브는 그리고 되게 짧잖아요. 막 10분, 네네. 네. 길어야 뭐 20분 네. 이렇게 네. 가고 다 그렇게 되니까 또 막상 그러고 나니까 볼 것도 없고 네네. 트위터도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 치하다가 그냥 아이 뭐 습병. 네, 볼 게 없네. 네, 없네. 그러면서 네. 인스타로 옮겨가고. 컨텐츠가 네. 없네. 콘텐츠가 없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에 오랜만에 어. 뭔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네 그래서 그냥 퀴어로 사실은 검색을 했거든요. 아. 근데 네. 꽤 상단에 나와요. 네, 네, 그렇죠. 네. 신기하다. 네네. 퀴어로 그걸 많이 해놔서 서칭에 저희가 다 걸리게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해놔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 듣기도 했는데 되게 다른 것도 많이 들었는데 좋아서 네, 어휴. 계속 감사합니다. 네네, 듣게 됐고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트위터나 아니 뭐 커뮤니티 글 이런 네. 거 많이 보는데 맞아요. 네 그런 거 재밌긴 한데 네. 가끔 이제 이렇게 칼럼 같은 거 보면은 네. 워낙 이렇게 잘 쓰시면은 네. 이렇게 그냥 훅 이렇게 쉽게 읽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고 네. 그런데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야 개피방 들으면서 그런 기분이 느껴서 되게 아 좋아가지고. 정말요? 네네. 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 보면서 막 후원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어. 돈을 왜 주지 이러면서 왜 저기 랜선에 돈을 뿌리지? 약간 별풍. 이런 느낌. 맞아요. 그 이름 한번 읽히려고 그러는 거. 그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는 알게 됐다 저도. 네. 방송을 이제 시즌 쉬시지 마시고 이래라 소처럼 이래라. 네. 시즌 3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서 후원도 하게 되고. 와. 일단 너무 네, 감사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출연까지 결심을 네. 해주신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너무 궁금했어요. 뭐 네네. 아까 리액션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네네. 어떤 분이실지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되게 진심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네. 그래서 저번에 식사 한번 같이 했거든요. 맞아요. 2주 저랑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 2주 전에. 그렇죠. 네. 저랑 지금님이랑 저희한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네. 하셔가지고 메리님이랑 셋이서 이렇게 네.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그때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네.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되게 네. 재밌게 얘기 잘했어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방송 게스트로 나오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때? 사실 주제를 모집하신다는 걸 몇 네네.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 방송에 걸쳐서 네, 두 번 그쵸. 정도 네, 하셨어요.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트위터에서 때는 되게 했었고. 고민했어요. 되게 이런 주제가 거절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네,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질러보자라고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게 30님부터 해서 다 네. 그럼요.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겠다.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사전 미팅. 했을 때도 네네네. 진짜 재밌었거든요. 나름. 네, 그래서 나름? 왜냐면 제가 잘 삶을 안 봐가지고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은둔이 아니신데 은둔 같은 약간 네. 좀 은둔이 아닌데 은둔 아니죠. 같은. 네. 그 정도면 은둔이시라고 네. 할 수 있지 않나. 자세한 건 거는 이따가 이따가 얘기해요. 얘기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게이하고 천주교인이라는 정체성 둘 다 네네. 거의 비슷하게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사실 여기도 그렇긴 한데 네, 주변에 전 천주교인이시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성당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엑스가툴리.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성당 가끔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서 그리고 사실 뭐 그 게이신만 말고도 제가 사실 평소에는 그 레즈비언 분들하고 더 잘 지내는데 레즈비언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은데 천주교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현재 상태 내가 성당을 나가지 않더라도 무교라고 얘기 안 해요. 맞아요. 냉담 상태. 그 냉담 상태라는 그거를 약간 주입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연어가 이제 고향 찾아서 올라가듯이 돌아가는 다는 표현을 써요. 그냥 안 돌아가는데요? 저도 안 돌아갔어요. 그래 안 돌아가는데 근데 보통 지금은 무교도 아니야. 나 옛날엔 천주교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네.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 사실 사람이 과거를 부정하고 잊고 사는 거 되게 많잖아요. 진짜 싫으면 그렇게도 얘기 안 할 텐데.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신기하네. 좀 그게 되게 신기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주변에도 되게 그런 분들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면 왜 그럴까요? 저만 무교네요 여기서 그죠? 아 그러게요. 저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사실 천주교 저도 가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히나 훈련소에서. 저는 종교를 접할 게 처음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다 무교예요. 할머니나 뭐 이모가 뭐 천주교 다니시고 뭐 고모 불교 이런 건 있지만 저희 가족은 무교고 엄마가 특히나 좀 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가 너 교회 가지 마 약간 이 정도 반감이 어릴 때 있어서 그냥 교회는 굳이 뭐 갈 필요 없겠다. 저 친구가 막 가져가서 갔다 왔다 하면은 막 거길 왜 갔다 왔냐고 막 혼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훈련소에 갔을 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4개의 종교가 있죠.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까지. 그래서 저는 4개를 다 가봤거든요. 그때 처음 뭐 주말에 할 것도 없고 어차피 그래서. 가봐서 재밌기도 했고 천주교를 사실 저는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쉽다. 맞아요. 나와서 받으면 몇 개월 동안 공부도 하고 막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저는 수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수교? 서류상으로는 불교 신자인데 그럼 본명이 뭐예요? 수계. 본명 수계 죄송합니다. 수계를 받았고 제 본명 예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용심입니다. 용심. 그 한자가 어떻게 돼요? 쓸용의 마음심으로 마음을 쓴다. 네, 제가 정한 거 아니고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데 하필이면 용심. 돌림자가는 용자였어요? 몰라. 내 옆에 사람 모르겠고.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마음에 들었죠. 용심. 해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게 용심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게이였죠. 그래요? 그때도 게이였어. 근데 용심은 단어를 내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어서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고 저는 뭐 그렇다고 불교 신자가 또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천주교는 그 세례명이 이제 멋있고 그래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성당 좀 믿어서 세례명 받고 싶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긴 했어. 저도 잘은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세례 때문인 것 같아. 세례. 뭔가 세례가 좋게 말하면 어떤 징표? 그죠. 이런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약간 족쇄처럼 약간 편견 따라다니는 느낌이기도 해. 그렇긴 하죠. 다 받으신 거구나, 그렇죠? 저 유아 세례 받았고. 저도 유아 세례 받았고 천년성체도 되게 옛날에 받았고 그래서 견진까지 받았는데. 견진을 받았어? 견진 받았지. 그래? 중학교 때.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의 큰 의지는 아니었고. 다 했네. 저도 다 했네. 저도 대부 선 적도 있고. 그래요? 네. 너도 여기 나보다 더 하셨네. 나는 대부는 안 서봤어. 저도 대부 선 적도 있고 하여튼 대부분 그게 가족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유아세례 받을 정도면 사실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받은 거니까. 맞아요. 혹시 그럼 레리님도 종교를 처음 접하시게 된 게 혹시 또 유아세례셨나요? 네,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사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확실히 그렇게 돼도 그냥 아예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유교적인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유교적인 사람 이렇게 계속 유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천주교는 뭐 그냥 뭐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는 부분이 좀 저는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또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테니까 맞아요. 네. 조금 네네. 더 서로를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궁금한 게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럼 자연스럽게 종교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게이로서의 정체성은 언제 느끼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 다른 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비슷해요? 네, 크면서 크면서 네, 내가 남자애 좋아하는구나 하다가 그냥 계속 컸는데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서. 그러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선을 딱 긋고 나는 이쪽 뭐 게이구나라고 하게 된 거는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닌. 네, 20대 건가요? 초에 나왔으니까 사실 지금 어, 10년 그쵸, 넘긴 오래된- 했는데 네. 네, 근데 뭐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건 아, 없었다는 그냥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다 종교도 옳고 그냥 음. 주변 부모님도 옳고 그냥 다 미지근했다. 미지근했다. 네. 커밍아웃을 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부모님한테 어.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될지 커밍아웃을 들켰는데 들켰어요. 아우팅과 커밍아웃의 어딘데 아. 중간 어디. 네, 들어보면. 아우팅이라기엔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 자초하신 일이에요? 네, 일종의 네. 일종의 이때 아우팅. 네, 일단 혈기왕성할 나오겠지. 네.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한테는 또 커밍아웃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현재 그럼 어떻게 게이 라이프를 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네. 이렇게 부모님 잠깐 부재 중이실 때 어릴 때라면 몇 살 때예요? 학창 시절. 네, 학교 10대. 다닐 때. 네, 10대 때. 고등학교 때. 네, 네. 그때 이제 데리고 왔다가 집에. 애인을 네, 네. 애인을 그냥- 집에 데리고 왔어요? 네, 네. 그랬다가 음. 갑자기 귀가하시는 바람에 약간 영화에 나올 법한. 네, 맞습니다. 혈기 스킨십을 막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시기였기 얼마나 때문에 놀라셨을까. 네. 그때 되게 사실 서로 놀라고 막 그러니까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사실 지금 와서는 되게 속이 후련하긴 해요. 유튜버 분들 중에서 요즘에 되게 그 퀴어 유튜버 분들 되게 많으신데 대부분 뭐 Q&A 이런 거 들어보면은 부모님께는 그래도 아직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네. 맞아요. 하시는 심정도 사실 이해가 가는데 한번 들키고 나니까 네, 속은 후련하다. 오히려 네. 들키고 네네네. 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생각보다 그렇게 뭐 집에서 아버지도 사실 새아버지셔가지고 그 서로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TV를 보시던 친구분한테 네네. 동성애는 원래 그리스 때부터 있던 거래. 원래 사람들 살 땐 다 있는 거래 저런 게.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안 친밀한데도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걸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사실 아무 말도 없긴 한데 네, 그냥 그런 상태도 일종의 화해를 네. 청하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친구분에게는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 사실 아까 훈련소에 네네.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훈련소에서 만난 일반 남성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번 성당에 같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는 세례를 받았어요. 성당에서. 네네네. 그 군 성당에서. 네네네. 네, 그래서 되게 세례명 정하잖아요. 네. 세례명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멋있어 보인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멋있어 보인다. 네. 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거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정할 수도 있어요. 성인 때는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정할 수 있어요? 아니 어릴 때는 유아세례 받으면 모르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성인 때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자기 의사긴 해요. 자기 네. 중에 하나. 자유라고 해야 될까? 네. 일종의. 옛날보단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멋있다는 이유로 네,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맞아. 그렇게 잘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그냥 제가 그냥 이제 안 볼 각오로 나 게이다 그냥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다들 네. 그런 각오로 얘기를 하죠. 근데 네, 갑자기 그렇죠. 그냥 네, 그냥 갑자기 근데 어차피 이제 일반이고 저는 게이인데 이제 네. 서로 친구인데도 그런 벽이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성당도 같이 가고 하다 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퀸 노래 나는 퀸 노래 되게 좋아해 이러면서 되게 네, 자연스럽게 넘긴 네네네 그러네요. 맞아요 반응이다. 네네 그때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뭐 그런 그런 이미 인식- 알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사실 퀸 멤버들도 보면은 다 그 프레디 머큐리 이해해주고 그쵸. 맞아요. 네네네. 그런 게 그 친구한테 좀 인상이 남아서 네 그렇게 잘 이해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전에 사전 미팅 겸 해서 식사했었을 때 네네네.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네.
이쪽 그러니까 게이 친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모님한테도 그러니까 아우팅과 커밍아웃 어느 사이 약간 이런 거고 어딘가. 친구한테도 커밍아웃 일반 친구한테도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데 게이 친구가 없대요. 근데 또 오래된 애인은 애인은 있으셔. 그래가지고 독특한 되게 케이스다. 특이하다.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다.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생각을 케이스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되게 자연스럽긴 한데요. 네네. 네, 애인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아. 싶어 하고 네네네. 가정적인 성향이 있긴 네. 해가지고 음. 근데 애인도 사실은 그러지 않은 애인을 만나면 서로 사실 힘든데 그렇죠. 어. 네, 그러다가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살 때부터 네네. 연애를 계속 했다 보니까 어. 결국 그렇게 맞는 사람 네. 만나면은 좀 오래 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잘 찾아서 들어. 네. 그래서 그때 만나신 분이랑 지금도 계속 연애를 하고 계신 거. 네, 지금 3년 차긴 한데 아, 네, 그러다가 알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요 술본계에서 만나. 아, 그러니까 오. 이거 봐요. 술번개를 네. 나가신다니까요. 이거 봐요. 술번개를 나가신다 그랬어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술번개까지 가는 은둔이 어딘데? 그러니까 술번개까지 가는 은둔이 어딨어. 본인 입으로 은둔이라고 하진 않으셨어. 제 필요에 따른. 아, 네. 필요에 따라 네. 은둔이라. 뭐 은둔의 정의가 뭐야? 그냥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스테레오타입의 은둔. 그렇죠. 은거. 아니긴 하네요. 이제는 은거지 은거. 맞아요. 사실 은둔 아니고 은거에 은거. 가까워요. 그치, 맞아요. 은거지. 술번개 몇 맞아요. 번 나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자주 갔었어요. 잠깐 네, 말 실수. 근데 네네. 사실 네, 제가 그 애인하고 만나게 된 경우를 얘기를 하면 네네. 제가 영화 중에 네. 어바웃 타임이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바웃 타임. 이런 영화를 되게 네네네. 좋아하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헤테로 네네. 로맨틱 가족 네, 맞죠. 그런 맞죠. 네. 그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네네. 얘기로 끝나지만 네. 어쨌든 그것도 되게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네, 소개팅을. 네, 네. 그야말로 네네네. 블라인드 데이트. 정말 네, 블라인드.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블라인드. 그 어두운 맞아, 맞아. 데서 네네네. 만나. 근데 사실 그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술번개도. 네네네. 사실 그 이름이 술 번개라고. 아. 근데 사실 제가 술을 못 먹기도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온라인 데이팅 네네, 앱으로 하듯이. 만나면 네. 제 경우에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실제 저 사람 보고 금사빠 스타일.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딱 바로 그 사람의 네, 어떻게 그 똑같이 호감이 생겼다. 아. 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네. 거에 되게 딱 꽂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데서 만났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는 먼저 갔어요 애인이 집에 일찍 갔어요. 되게 일찍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신데렐라죠. 그 대형이었나요? 그냥 대형. 대형. 네. 아, 대형 술방. 네, 많이 만나야죠. 근데 그때 그랬는데 그때 되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네, 근데 객관적으로 되게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놓치고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갈등을 하는 사이에 갔어요. 유리구도 흘리고 갔는데 번호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집에 갔어요. 아, 진짜 번호도 못 따고. 되게 일찍 갔어요. 한 어. 1시 대박이다. 정도.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하고 잘 안 되고 결국 네네네. 이제 다음에 술번개를 아까 다른 술방을 또 갔는데 네.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술번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쪽지를 네, 맞아요. 줘서 마음을 표시를 하는 되게 저는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네, 나름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쵸? 아무튼 네, 네, 네. 네, 뭐 버디버디도 아니고 종이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주고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지금 애인한테 썼는데 네. 애인도 저한테 쓴 거예요. 둘이 네, 매칭이 네, 통했구나.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이건 운명이다. 운명이다. 준비하셨다. 이럴 때 prepare 됐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 레리님을 사랑하세요. 네. 근데 그분도 원래 성당을 다니셨어요? 원래? 아니요, 엄청난 무교예요. 엄청난 목욕. 약간 저랑 비슷한. 네, 저랑 그렇죠. 네, 절대로, 아직까지도 저랑 네. 절대로 성당을 안 갈 것 같은. 몇 번 시도는 하셨어요? 같이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아니 근데 사실 성당에 계신 분들이 좀 그렇겠지만 성당 이렇게 전도를 잘 안 해요. 그쵸? 안 해요. 안 하는 하지. 게 민폐라고 안 하지. 생각하고. 네 맘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가고 안 그리고 가고 네 맘이지. 네, 그리고 뭐 종교관도 연옥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코코에 보면 좀 그렇죠. 그런 게 개념이 나오는데 있죠. 네. 거기선 한 번 더 그 현생에서 되게 인기가 많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잘못하면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꾸로 현생에서 되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별로 네, 맞아요. 있거든요. 그냥 그런 개념 성인 있죠. 정도겠죠. 그래서 그쵸. 세인트 네, 반영. 네네. 그 정도 돼야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지금 이렇게 뭐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별로 그렇게 안 하는 편. 근데 뭐 꼭 이기도 내가 하고. 네. 내가 애인을 뭐 성당으로 이끌어서 내가 나중에 어떤 이익을 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도 그냥 애인이랑 같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당을 정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라면 애인이랑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쵸, 그냥 그 있죠. 정도의 욕심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냥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제 질문. 같이 예배 가고. 근데 굳이 뭐 갈 필요는 없었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예 말도 안 꺼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진짜요? 네. 그냥 이미 본인이 확고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아니야라고 했을 때 얘기는 그냥 해보셨을 딱 거. 난 어떻게 그러면 나는 성당을 다녔는데 혹시 뭐 종교가 있었는데 너무 그 반응이 격렬했다든가 아니, 그래서 그냥 무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셨구나. 그냥 강요를 다 하고 싶지 성인인데. 않은 거네요. 그러네요. 같이 너의 간다고 선택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처럼 네. 자기가 하겠다 하면 네, 본인이 네. 궁금하다 그러면 가는 내가 거지만 먼저 같이 가자는 안 하시는 거. 되게 건강하다. 평화가 항상 렐리님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네. 네. 좋네요. CBS야? 저 집에 갈게요. 평화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CBS는 기독교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무교.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실 수 들으시는 있어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사실 그렇죠. 무교가. 아무튼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쭉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굳이 게이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애인과의 생활도 즐겁고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일반 친구들 아까 말씀하신 뭐 레즈비언 친구들이든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나 그런 것들에서 그냥 충분히 그런 즐거움 인터랙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네. 게이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챙기기도 시간이 부족해. 친구들 보낼 시간도 좀 부족해요. 그렇죠. 점점 그러면 혹시 지금 직장은 어떤 일하고 계신지 여쭤도 되나요?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냥 의료계 쪽이라고. 의료계 쪽. 네. 아주 크게 의료 네. 쪽이시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좀 부딪히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사실 뭐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오히려 사실은 저는 직장 때문에 더 종교를 더 가지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네네. 직장 때문에. 네네네. 그 생명이 왔다 갔다 역시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럴 때 이제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왜 가끔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그런 나오잖아요. 천지신명님. 네. 모든 신들을 찾으면서. 네네네. 그럴 수. 그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봐와서 이렇게 뭐 원자력 병원이라든지 암 전문 병원들 많이 가보면 사람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바글바글해요. 어린이도 진짜 많고 휠체어 앉아 있는 어린 친구들. 그걸 이제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종교에 조금 더 그렇게 돼서 그렇군요. 기쁠 때보다 좀 힘들 때 이럴 때 종교에 좀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었을 때 좀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가족 중에도 그러니까 저 이모도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게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 한번 있었을 때 그때 꽤나 깊게 그 큰 힘을 얻어서 그 뒤로는 독실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힘을 얻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종교의 긍정적인 가장 긍정적인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을 어쨌든 우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또 퀴어로서 이제 좀 생각을 할 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은 종교들도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를 믿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종교에 대한 신앙심, 그죠? 신실함과 신앙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퀴어로서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신앙 중에서도 천주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도 매추님하고도 계속 이제 대화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되게 모르고 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한국
인들 그 생각보다 한국인 중에 무교가 되게 비율이 되게 크고요.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천주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주변에 천주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네, 그냥 그렇죠. 그 십자가만 봐도 네. 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집에 있는 뭐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다든가 성모 마리아상이 있으면 맞아 마리아상 성모상 있고 있으면. 그다음에 뭐 할머니가 좀- 묵주반지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성호를 긋는다든가. 그치. 맞아요. 교회는 그걸 안 하니까. 네. 네네네. 그 성호도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 뭐 그렇게 가끔 이제 흉내 내면 되게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신부님들이 이제 다르고. 이마에서부터 이제 가슴 왼쪽 오른쪽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성호죠. 네, 성호경.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천주교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 사실. 네, 맞아요. 그 천주교인 거 조금 더 많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다 천주교라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네. 물론 성공회는 사실 알았는데 네, 네. 정교회 맞아요. 정교회에서는- 정교 그리스 정교회랑 네. 동방 정교회. 그쵸. 네. 정교는 반대로 그거. 그러니까요. 반대로 맞아요. 왼쪽 오른쪽이 반대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신기하네. 그 왼쪽 오른쪽이 막 이승과 저승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위에서 거기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가 그것도 오히려 더 달라. 까다로워요. 어. 손이 이렇게 세 개 손가락을 모으는데 이게 삼위일체 아 이게 이게 되고 근데 뭐 저승과 이승만 순서가 달라지는 거. 어허. 천주교는 하나죠. 네. 네, 하나예요. 교회는 전 되게 세계가 하나입니다. 또- 네. 그런 규모의 조직이 되게 보기 힘들 정도로 되게 큰 사실 되게 조직이거든요. 그쵸, 12억이 그렇네. 넘어서 네. 12억. 네. 그리고 일체감을 특히 일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네. 천주교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가진 생각이 내 생각과 되게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일체감을 어쨌든 가지고 있거든요. 공동체.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뭐 예를 들면 유엔 같이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단체는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일체감을 가진 한 개의 단체는 되게 보기 힘들다고. 드물 네. 것 같아요. 네. 다른 종교랑도 되게 차이가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점이 되게 다른 특징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저는 외국에 많이 나와보지 않았지만 전 세계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성당을 가보면 전 세계가 똑같은 양식으로 미사를 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언어만 다를 뿐. 그래서 그냥 똑같이 미사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미사하는 것처럼 하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 예전에 그 프랑스 여행 갔을 때 네. 프랑스 성당에 구경을 갔었어요. 네네네. 근데 뭔가 물론 당연히 유럽이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되게 그냥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뭐 미사를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되게 그냥 되게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익숙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거기도 갔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 네. 그 가우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정 성당 네. 지금 네네. 짓고 있는 아직 덜 완성된 네, 가우디 아직도 짓고 있구나. 몇 년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몇년 남았어요. 어쨌든 이제 거기도 공사 중일 때 구경을 갔었는데 거기 벽 한쪽에 그 주기도문이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어요. 왜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인데 그러게요. 바르셀로나인데 왜?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제가 프랑스어를 조금 배워서 짧은 프랑스어로 그냥 쭉쭉쭉 어쨌든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읽어보니까 뭔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신기하다. 음. 그냥 정말 전 세계가 이 종교 하나로 이게 묶여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같은 날 같은 얘기를 하죠. 네, 같은 그쵸. 주제를 가지고 네, 맞아요. 같은 전 것을. 세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만 같은 주제로 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맞아요. 독특한 면이 있고 네. 신기하죠. 전 세계 수장 하나로 그렇게 모아지는 단체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탈천주교를 하니 많이 해도 평생 약간 못 빠져나가는 못 벗어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이렇게 맞아. 다 있는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트위터 닉네임이 마사히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라파엘이었거든요. 맞아요. 제 세례명이 라파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길게 그 라파엘로 살아왔던 기간이 사실 더 길어서 네. 어쨌든 좀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라파엘이 또 치료에 네, 맞아요. 대한 맞아요. 천사에서 되게 뭐 라파엘 의료봉사를 하는 맞아요, 이름 맞아요. 단체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아팠어가지고 아. 그래서 가족들이 안 아팠으면 하는 마음에서 라파엘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붙여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의미를 맞아요. 담아서. 네. 그게 뭐의 수호성인 이렇게 맞아요.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세례명이 지어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지. 네, 맞아요.
잔다르크도 있었어요. 저 진짜. 그분도 성녀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되게 아프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갖고 잔다르크로 이제 강하게 굳세게 나가라 해서 지어주셨다고 막. 그러면 세례명이 뭐예요 했을 때 전 잔다르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김대건 신부도 네 맞아요. 성인이라고 대건 맞아요. 그분은 대건 안드레아. 대건 안드레아. 성 빼고. 네. 그리고 제가 천주교라는 종교를 유지를 하게 되는 원동력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EBS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목이 신과 다윈의 시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거든요. 실제로 책으로도 나왔어요. 다큐프라임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큐프라임에서 EBS 제작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사실 이런 조사가 사실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진화론을 종교별로 믿는 정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무교라고 대답하셨던 분들 중에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69.9니까 70% 정도. 네, 70% 정도. 네, 그리고 천주교는 근데 사실 80%가 좀 넘게 천주교가 맞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주교가 뭐 과학적이고 뭐 짱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사실은 1996년 네 발표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빠른 건 아니죠. 2019년쯤이 다윈 탄생 200주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 빠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교황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수장이시죠. 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인용을 하자면 종교와 진화론 사이에 아무런 대립도 없고 진화론은 지동설처럼 정설로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천주교와 지동설에 대한 추억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코페르니쿠스를 지구가 돈다고 말했던 네, 갈릴레오 광이 생각나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반성도 사실 함유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천주교인들이 되게 쉽게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런 그 교황의 한 마디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종 컨펌. 그렇죠. 교황 사실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황 무오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맞아요. 뭐 지금은 약간 희석된 개념이기는 한데,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밑에 이제 교황 교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교리가 수정이 들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 혼자서 그거를 결정해서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뭔가 그 내부에서 공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그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최근 컨펌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그 성소수자에 관련된 그런 발언들은 아마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직 더 시간. 이것도 한 200년 걸려니까. 우리 다 죽고 나서. 우리 다 죽고 나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작년에 교황이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아르헨티나 분이시거든요. 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러니까 시민 결합의 형태로는 좀 지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황이 되기 전에, 그 이제 그 나라의 대주교로 있을 때, 추기경이었나? 아무튼 뭐로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전 세계의 수장이 되니까 이제 그 말의 무게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철회한 거는 아닌데 중간중간 우리한테 되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뭐 쉽지 않은 말이긴 쉽지 않은 하겠죠. 자기 말이라서. 자리에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사실 교황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 넷플릭스에 그 2019년이죠. 201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두 교황이라는 그 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전 교황의 잘못을 후임 교황이 수정하게 하느님이 그렇게 지정을 하신다라고 커렉션이라고 영어로 나오거든요. 다큐멘터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영화예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교황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그 진화론에 대한 부분도 예전부터 그 원시인, 되게 유명한 원시인 화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베이징 원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발굴에 참여하셨던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 진화론에 대한 책도 쓰고, 근데 그 책도 처음에는 뭐 인정받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커렉션을 반복하면서 된 거니까 그렇게. 아까 그 통계에서 궁금한 거는 뭐 무교랑 비교를 하셨지만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할 게 개신교일 것 같은데, 혹시 개신교는 몇 % 정도가 진화론에 찬성한다고 나왔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개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통계니까 그건. 네, 통계는 39.6% 40% 이하.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한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거에도 지금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이제 전 정부 때 그런 게 생기고 각 학교에 있는 이제 전 정부 때 교수, 생긴 거예요? 창조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래요? 창조과학회라는 게 그때 생긴 게 아니고 수면 위로 이렇게 팍 하고 올라왔던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그 이름도 바꾸고 하지 않았나요? 그 미래창조과학부로 바꾸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소름 생기면서 돋는다. 그렇게 했던 다 그 최모 씨의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창조과학 관련한 그런 학회랄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되게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학교에 이제 과학 분야 교수들도 이제 참가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뭐 당연하게도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웃겼어요. 그래서 전 제 자신으로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창조론 약간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 종교와 자기의 배워온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저쪽을 선택한 거니까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진짜로. 이걸 깔려고 말한 건 아니죠. 저도 깔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죠. 그만큼 종교의 힘이 되게 강력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죠. 대단하네 종교의 힘이.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40%가 믿으신다는 게 진화론을 이것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뭐 대구에서 진보 정당이 표를 받는 것처럼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죠. 당선은 안 되더라도 이런 숫자도 되게 저 전에 나오셨던 힐러님 같이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0%가 아니고 저는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또 3,000% 살짝 빠지지만 이 40% 중에 사람에서도 저는 이게 제가 직접 겪은 건데 그런 막 무슨 화학식 분자식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서 사실 만드신 거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아니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죠. 그 미지의 영역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과학자들한테는 뭐 준비해 주셨다는 말 이제 그런 말에서 그런 데에서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무교인 입장에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직 과학의 발전이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렇죠. 더 모르는 거다. 안 밝혀진 거라고 생각이 더 들지 이것이 뭐 신의 뜻대로 뭐 해서 뭐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진화론이 되게 단적인 예일 것 같긴 해요.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아까 두교황 영화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 안에서 사실 그 교황의 승계 과정을 그린 영화잖아요. 그 영화가. 그럼 그 둘 사이에 사실 뭐 대립 관계? 약간 얘기가 안 통한 물론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그 두 사람 간의 그런 대립 관계를 보고서 그럼 느끼신 바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 나오게 된 것도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두교황 영화를 보면은 물론 영화고 이미 벌어진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 두 분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 두 분이서 긴장감 있게 이렇게 논쟁을 하시다가 화해라기보다는 공존을 선택하는 극적으로 계기가 있거든요. 정말 작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 스포일러 같기도 해서 직접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사실 사회가 점점 더 갈등과 분열되는 목소리가 점점 대립되는 목소리가 더 실제보다도 더 크게 들리고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웩도독이라고 하죠. 개 꼬리가 개를 흔드는 웩도독. 웩도독.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에서도 40% 정도 거의 조금 더 얘기하면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진화론을 믿으신 거니까요. 물론 당연히 다른 거를 좋게 개선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고 다만 조금 더 공통점에 집중을 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너는 달라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수도 그렇죠. 있지 않겠어요? 무슨 신부님 모셔놓은 거예요 지금? 재미가 없나요? 아니요, 너무 잘하셔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사는 동안에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네네. 변하겠냐라고 하셨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둘이, 그러니까 제가 게이라는 정체성과 네네. 천주교라는 공동체가 둘 다 대립만 하고 있는 걸 보다가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 네, 그런 어. 하느님께 네, 네. 그런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런 시간이 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을 드렸는데 네. 받아주셔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유, 아유, 네.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 지금 뜻깊은 해주고 한 계셔서. 걸음을 그러게요. 내디신 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비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너 너무 그러니까 비꼬는 것 같아. 맞아. 한 아니에요. 번만 해, 한 번만. 비꼬는 거 아니에요. 샬롬. 네네. 네, 샬롬. 그러면 되게 천주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레니님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이 들리는데요. 네네. 그럼 성당 공동체는 혹시 레니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사실 그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성당 가면은 네. 그냥 대부분 미사만 보고 나오면 그냥 보통, 정말 네.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냥 말하는 시간이 많이 없죠. 네, 꼭 그냥 시간에는 그냥 인사 정도, 눈 인사 정도 그쵸. 맨날 떠들면 혼나고 그랬으니까. 네, 어렸을 때. 맞아, 그렇지. 네 맞아요. 저는 맞아. 미사를 사실 한 번밖에 안 가본 입장으로서 네. 교회는 재밌었거든요. 교회 그렇죠. 교회는 찬송도 불교도 엄청 열심히 하고. 불교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성당은 계속 일어나세요. 맞아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맞아요. 해야 약간, 돼가지고 네, 그쵸. 우리끼리 비정기적 이제 스쿼트 거기 한다고. 무교 애들이 많아서 네. 같이 갔었던 애들끼리 네. 거의 스쿼트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야 성당 가지 말자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은 훈련소 얘기 마지막 하는구나. 주에는 갈 사람만 가더라고요. 맞아. 미사가 맞아, 인기가 맞아. 제일 없는 거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거기였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맞아, 맞아.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지, 주말에 그렇지. 갔더니 초코파이는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네. 서 있으라 그러고. 이래라 저래라 네, 하면서 그렇지. 좀 자고 싶은데 네. 맞아요. 재밌거나 자야 되는데 그죠. 그 노래도 원불교 같은 데서 와서 춤추고 하거든. 맞아. 어. 원불교 앞에 그 저기 하잖아요. 원불교는 이제 댄스 신고식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저 때. 맞아. 원불교가. 그 다음에 그 춤춘 애들이 우리한테 초코파이 주고. 맞아. 좀 문화 충격이었는데 처음 본 원불교였는데 그게. 나도. 아무튼. 세상에. 네. 아무튼 성당은 조금 아무래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 미사가 진행됐던 게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네, 담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그런 점이 오히려 저한테 갈등을 적게 하는 요소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당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퀴어 문화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죠. 네.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몇 년간 계속 서울 퀴어 문화 축제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 네. 천주교죠. 아예 네. 천주교에서 오신 거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 성소수자 모임, 네. 그리고 천주교 여성 성소수자 모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그건 처음 알았어요. 네, 오. 네, 그렇게 계속 참여를 몇 년 동안 이어서 해주시고 계시고, 그 사실 천주교 안에서도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다리 놓기라고 다리 놓기. 돼 있는데 그 다리를 짓는다는 네네네. 의미고 그 다리 자체는 천주교와 게이의 양방향 다리다. 성소수자와 양방향 네, 다리를 만들어 보자, 지어 보자라고 음. 돼 있는 의미의 제목이고요. 누가 쓰신 거예요? 그 제임스 마틴이라고 미국의 신부님이신데 네. 그런 성소수자와 함께 아. 하시는 신부님으로 네. 되게 그렇구나. 유명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번역하신 분도 되게 저는 사실 신기했는데 네. 일단 서강대 총장님이시고 총장 신부님. 네네네. 그리고 예수 신부님이. 네 맞습니다. 서강대다 보니. 근데 애초에 학부도 서강대 수학과 물리학과를 해서 석사까지 하신 다음에 찐이다. 신부님이 되셨어요. 진짜 찐이다. 네. 물리 수학을 하시고. 네. 그리고 미국에 가셔서 신학을 하셨구나. 신학 석사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셔서 박사 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 교황청에서 만든 교황청 립 대학에서 신학 박사까지 하셨거든요. 그러신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그 천주교도 이렇게 그 언론이 있잖아요. 네네네. 천주교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되게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요청을 했다. 네, 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께서 대답하셨던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 욕하면 먹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실한 뜻이 있으셔서 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서 최근이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천주교가 원래 뭐 되게 성소자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는 거는 되게 그렇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여기서 객관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는 익스 캐톨릭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대충 뭐 잘 역사 잘 모르지만 느끼기로 캐톨릭이라는 그 전통적인 종교에서 바꿔보자 해서 나온 게 개신교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뭐 어쩌고 잘 모르지만 그쪽은 사실 근데 지금 한국에서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쪽이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내세운 그쪽 집단이 좀 더 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다른 분들이 없다는 건 아닌데 주된 목소리가 근데 성당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보다는 또 빠르게 변하고는 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의미가 느린데 있네요. 빠르다기보다는 방향이 달라진 어쨌든 방향이 잘 안 변하고 그렇죠. 속도 자체는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속도는 어차피 느리긴 한데 속도는 많이 느리고 약간 그 전에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다른 걸 비유한 건데 느리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럴 수도 있겠다. 문장이 있었어요. 되게 저는 천주교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그 종교개혁 말씀이셨을 텐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 아까 진행자분들께서 말씀해 주는데 공의회라고 되게 큰 회의를 열거든요. 바티칸 공의. 네. 그리고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그 전에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또 바꾸기도 그러니까 그런 공의회가 몇 번 있었어요. 실제로 딱 한 번 원포인트에 다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바꿨다고 하면 좀 그렇고 변화를 했죠. 그렇죠. 개혁 같은 거를 그래도 좀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구심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도 그럴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신교는 사실 다 다르니까 너무 바뀐다고 해도 이만큼씩 바뀌는 건데 그리고 예전에 유럽 중세 역사를 보면은 그런 교황의 힘 아니면은 어쨌든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인 힘이 강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게 되면 종교도 결국에는 정당성을 내세워야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야 됐으니까 더더욱 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그런 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혹시 뭐 종교학자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로 의존적인 그러니까 과거가 이제 현재를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경로 의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면은 또 그렇게 한번 정했을 때 쉽게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 그런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지 방향성을 않나. 갖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냥 저는 이제 뭐 잘 안 다니지만 항상 남은 생각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사실 위선이라도 떤다. 그치. 위선도 선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긴 해. 네. 맞아. 아까 책 얘기를 좀 하다가 말하신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책을 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그 책 앞부분 아예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천주교 신자들에게 말을 하는 대목인데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책은 예수회에서 공식 출판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거는 권위를 빌려. 네, 추기경 대주교 주교님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그런 얘기를 더 잘 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아요.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 내용에 대해서 좀 축약을 해서 인용을 하자면은 제가 서문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천주교라는 뜻이고요. 신부님이시니까 인용을 하자면 우리는 대화와 화해에 책임이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이 우리를 비난하며 격한 반응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소외되도록 부추긴 것은 우리이고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대화와 화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먼저 짊어져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되게 감명이 깊었고 중간 구절을 더 말씀드리면 성소수자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첫 걸음이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이런 걸 보고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 종교에서 성소수자를 다루는 그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책은 읽고 싶다라고 하게 돼서 진짜 네네.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첫 문장이 너무 좋네요 지금. 일단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니까 네. 네. 아예 그 전제를 딱 깔고 책 네. 표지가 무지개 색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뭐 리스펙트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네네네. 네. 되게 존중. 예전에 어떤 퀴어 축제 캐치프레이즈가 우리가 있단가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어쨌든 우리는 존재한다. 존재. 그쵸, 그쵸. 있는데 음. 우리 존재성 여기 부정할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느끼기도 했던 게 그 퀴어를 해고하는 이게 사실 차별금지법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있죠. 하는데 네. 무교인 사람들이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지 않는다. 아, 네, 네네네. 그게 되게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쌀로 밥 짓는 소린데. 용리에 잘 썼네. 네. 네, 이런 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좀 소개드리면은 우리는 결코 완전한 적도 없었고 여기서 우리는 천주교입니다. 네네. 천주교와 모든 뭐 성소수자를 포함한 천주교 구성원이 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적도 없었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서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쓸 뿐입니다. 이게 되게 쌀로 밥지는 소리긴 하지만 네. 되게 이런 쌀로 밥지는 소리도 안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문제죠. 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지. 네. 쌀로 빵을 만드는 네, 쌀로 빵을 만들고 네, 팥으로 매주 쓰고. 빵 만드시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네. 네네네. 네. 쌀로 만든 디스 빵. 잘하시네. 글루텐 프리. 말씀을 참 잘하세요. 네. 아 근데 예수회라는 게 이제 사실 거기는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신데거든요. 거기는 소콜라. 저 궁금해요. 그게 네. 예수회라는 게 뭐죠? 아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의 집단, 그러니까 수도회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교구 사제라는 거는 이제 천주교 그 신학대학을 이제 20살 뭐 그때쯤 더 들어가서 이제 과정을 10년 과정을 밟고 품을 받은 신부님들이고, 예수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학위가 석사 이상인가 뭐 박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여기에 이제 가입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가입하는. 그래서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사제 수도사가 있고 그냥 수도사가 있고 그냥 평신도 수도 뭐 직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회에서 보통 직을 맡아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박사 이상의 분들이셔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열린 분들도 되게 많고. 좀 더 지도자 계급을 뭔가 양성하는 그렇다 그래야 되나? 교육을 좀 중요하게 네, 생각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강대가 네. 예수회에서 예수회 소속인 따로 교회예요. 만드신 그 거거든요. 여기는 교황청 직하에 있는 단체라서. 그래서 맞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추기경 누가 막 이렇게 인정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교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데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이제 성당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예수회 출신 신부님들이 조금 더 리버럴하긴 하세요. 네, 사실 네. 저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절대 네, 좋은 건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네. 나눈다기보다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네, 이렇게 진보적이고 네, 성소수자에게 열려있는 집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되게 좋다고. 사실 네. 아까 그 이 책을 쓰신 제임스 마틴 신부님도 예수회시거든요. 네, 교황님도 지금 교황님도 예수회 네, 맞아요. 출신이셔서 네, 되게 그렇게 생각보다 큰 규모의 단체에 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레리님은 그 게이라는 정체성 못지않게 천주교인으로서 정체성도 굉장히 거의 50대 50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뭐 아무리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갈등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런 거에서 힘들어가지고 뭐 종교를 포기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레리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근데 사실 저는 내면적인 갈등보다는 네. 다른 분들을 보고 되게 힘을 네, 네. 얻고 그런 갈등을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내면적인 갈등은 별로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힘을 얻는다고 할까요? 그런 그러니까 바깥의 사례들을 보면서 네네네. 조금 더 힘을 얻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김연아 선수, 네네.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선수.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천주교인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항상 시작 전에 네, 맞아요. 성호 듣고 들어가시면서 그러셨었죠. 이렇게 네. 하시는데
이것도 좀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한창 김연아 선수가 활동하실 때 네네. 그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서 네. 코치님도 게이셨잖아요. 네네네. 그랬음에도 두 분이 되게 잘 호흡을 맞췄던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네네. 부통령일 때 네네. 되게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주말마다 가시고 하시는데 그 동성 결혼이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첨예할 때 네네. 툭 그냥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 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죠.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이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입장은 뭐냐라고 계속 공식 압박이. 입장이냐? 네, 입장 맞아요. 분명히냐. 공식 입장. 네. 그래서 그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네. 지지한다. 동성 결혼에 대한 네. 지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네, 네, 네. 정도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네. 성당에서 영성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의식을 사제가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오.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오.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무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영성체가? 영성체가 이제 그 미사 중간에 그 하얀색 받아먹는 거 어, 기억나요? 떡빵? 예, 아, 그거를 아. 받아먹는데 이제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고 하는 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보수적인 천주교 네. 그런 사제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를 그게- 꼭 사제가 해야 되느냐? 그걸 해주는 게 해줘야 맞느냐? 아 그게- 사제가 그걸 주는 게 맞느냐? 네, 왜냐하면 사실 동성 결혼 아. 말고도 아시겠지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약간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네. 약간 민주당 중도로 구분되시긴 맞아요.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되게 생각보다는 진보적.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네, 생각보다 네. 진보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 게 바이든 부통령한테 성체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그게 얘기를 성당 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나왔던 네, 맞습니다. 얘기예요? 다른- 왜냐면 이 사람은 동성결혼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동성 결혼 말고도 되게 다양한 많은 증거들 같이 것들을 내세웠기 해서 때문에. 네. 아, 그 너무- 보수적인 아. 천주교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의견이랑 다른 점이 아, 많았거든요. 전혀 내가 상상한 어. 버전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 무슨 말이냐고.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아, 이 사람 대통령, 특히나 미국 대통령이면 안전에 아. 굉장히 위험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기다 뭐라도 했으면 아. 큰일 나니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고 나 그런 아니요, 의미가 아니요, 아니었구나. 아, 절대 성당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논쟁이 사실 꽤 있었거든요. 보수적인 아, 세상에. 구성원들. 근데 와우. 얼마 전에 결정이 실제로 회의를 열어서 났어요. 그거를요? 네. 오케이로 주는 게 주는 맞다라고. 걸로. 그래서 사실 그런 논쟁이 있는 것도 보수적이다라고 그래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생각- 그러네. 좀 놀랍네요. 저런 놀랍기도 일이 있었는지 한데 몰랐어. 예스로 네, 다소 어쨌든- 다행이라고 그래, 해야 그래. 되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는 거기에 그러니까- 대한 논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구나. 네. 결론이 결정을 났으니까.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 점이 신기하네요. 네. 이게 실제로 그 국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이제 한 거를 봤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성소수자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다시 복구가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 없어졌던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보다도 한 단계 나아가서 뭐 성소수자 시니어들에 대한 뭐 어떤 지원 정책, 뭐 복지 정책 이런 것들까지 막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자료가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늘리겠다, 뭐 어떤 식으로 이 커뮤니티 지지를 국가가 떠받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를 봐서는 대단히 리버럴하다.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 중도로 분석이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를 했다는 게 그렇죠. 저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네.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미국 얘기나 뭐 이런 브라이언 오서 같은 외국인 네. 분들 뭐 국제적인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 리서치라고 종종 나오는 네. 곳에서 네, 사실 되게 최근이에요. 네. 제가 이 최근 설문조사라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2021년 성소수자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총 응답자 수가 1,000명이고 성비와 연령대가 다 골고루를 맞추는 네네. 거를 그래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천주교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34%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네, 한 응답이 45%로 나왔거든요. 네네. 사실 이 수치가 네. 그 종교가 아니라 정치로 봤을 때 아,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들 중에 네. 중도가 제일 가장 많았거든요. 아, 난 정치적으로 중도다. 네, 네. 라고 한
사람의 응답 중에 네.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대답한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거든요. 그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얼마나 했나요?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네네 받아들인다. 응답한 사람이 38%. 38%인데 아까 네, 말씀드린 45. 천주교는 45%.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도보다 뭔가 진보적인 대답을 네, 했다라고 볼 수도 천주교 네.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가 사실 좋게만 나왔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긴 한 게 네네. 네. 그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에게 호의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밖에 안 돼서 호의적이다. 네. 11%. 네. 그래서 좀 그런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천주교가 진보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네네. 근데 아까 그 드린 말씀이긴 한데 다리노키라는 책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강조된다라고 그 지금 책에도 우리 사회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네. 네. 사실 부정적인 스피커가 좀 크기는 해요. 네. 어느 가든 혐오의 스피커가 좀 많이 큰 편이라 그러니까 소수 사람이 적어도 그게 팔리니까 그렇죠. 언론에서 그걸 띄워주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거 하면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클릭하고 그렇죠. 빨간 거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네, 사람들이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통계가 되게 신기하네요. 이제 7월달 통계인데. 그렇죠. 이것 되게 재밌어요. 올려주신 표에 보면은 네. 그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 적대적이다가 이제 30% 40%대인데 네. 20, 30대 여성에서 호의적이다라는 응답이 높고 네. 60대 이상 남자에서 적대적이다라는 응답이 높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나타난 표현들 아닌가. 네, 좀 씁쓸하지만 네, 그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됐다 그런 느낌인데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물론 남성 여성 말고도 다른 성도 있지만 이제 그런 남성 여성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요즘 정치에서 가장 좀 핫한 주제인데 그게 성소수자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조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레니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런 종교,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하거든요. 그러면 레리님은 종교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레리님이 이렇게 교황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추기경도 아니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평신도로서 그쵸,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바람은 있을 수 그럼요. 있죠. 혹시 원하시는 게 어떤 방향일까요? 그냥 사실 뭐 천주교 공동체에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명이 12억 이상의 네. 뭐 근데 다시 12억이라는 숫자가 현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서 네. 정말 12억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본인이 네네네. 본인이 현재도 천주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숫자는 더 적긴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명 중에 1명이라도 한다면 한 네. 3억 명 정도. 네, 그러면 거의 세계 3위 인구인 미국 인구랑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네. 그 분들에게 다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이게 천주교를 영어로 하면은 캐서릭이잖아요. 네. 캐톨릭. 네. 캐서릭은 무슨 뜻인가요?라고 영어로 네. 구글에 What is Catholic mean?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 옥스퍼드 랭귀지에서 제공을 한 네. 그 옥스퍼드 뭐, 사전, 네, 언어 어원, 사전, 네. 네. 어원과 뭐 반대말, 비슷한 말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그 어원 자체가 네. 그리스어에서 네. 예전 그리스어겠죠? 네. 유니버설이라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인데 보통 요즘에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네, 네. 뭐 장애의 유무나 성별이나 네, 연령에 네. 제약을 받지 않고 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쓰기 좋게 네. 한 단어잖아요. 네, 네. 그런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나오고요. 네. 그리고 반대말로는 리미티드나 네로우, 그러니까 제한적인 또는 좁은이라는 뜻의 의미가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다이버스, 그러니까 다양성, 네, 또는 포괄적인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이름 자체가 찾아보면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네, 네. 네, 활동하신 성인이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물론 초기 기독교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 없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네. 이름을 가진 종교이니까 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원에 좀 걸맞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제 천주교에 보면은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평신도들도 어떤 그런 사제와 같은 어떤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단위라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을 행하면서 혹은 뭐 아니면 천주교 교리 혹은 이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따라 살면서 그런 것들을 전하는 그 천주교 가치를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레리님도 지금 이제 우리하고 이제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어쨌든 주변에 조금씩 전달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시니까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좋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이제 조금 들으면서 걱정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생을 정말 못 느껴서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종교를 믿으면서 분명히 종교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아니면은 자기 부모 때문에 이제 내쳐지는 우리 네. 청소년 퀴어 분들도 많은데 네네. 이 인생을 이렇게 느껴보지 않고서는 종교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레린님의 삶의 맥락에서는 그런 천주교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퀴어라는 정체성에 겹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을 분명히 물론 더 뭔가 말하지 못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어쨌든 세상엔 다양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좀 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직접 하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들 이렇게 해보시고 또 저희랑 이야기도 나누고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나 또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못했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원래 약간 긴장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힐러님 첫 번째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속으로 비상이다 비상 이런 거 비교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되게 그런 거를 잘 생각보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잘 풀어주셔서 생각보다 덜 떨고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요. 지금 뭘 못하지 않았나 이런 꺼림직한 기분이 하나도 없이 다 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면은 좋겠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유익한 특히나 저는 무교니까 되게 이런 걸 몰랐던 걸 되게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제 소감 한 말 해도 돼요? 네네. 하지 말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실 힐러님 방송 전에는 우리 레리님 만나기 전에도 그렇고 나의 삶이 정말 너무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언제나 누군가와의 갈등을 내포하고 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삶의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그럼 왜 대체 종교를 믿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저번 방송과 오늘도 포함해서. 그리고 뭐 신은 다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누구든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든 신은 여기 있는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사람들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부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좀 그런 혐오 발언을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좀 부각돼 가지고 뉴스에 나타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의 정신 건강이 좀 덜 나빠지려면
레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통점 아니면은 네네. 그런 종교 집단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지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노파심에서 사실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그렇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한 번 적대시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사실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과 종교는 아예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그렇죠. 생각이에요. 일종의 생각이에요. 네, 일종의 물론 뭐 이런 말 누가 몰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종교를 찾아봄으로써 어느 종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유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소수자의 그런 정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하게 됐고 저번에 힐러님하고 우리 레리님 방송하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듣기 조금 거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조금씩 어느 측면에서는 변해가고 있다. 슬프게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다는 걸 저는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덧붙이면 네네. 그런 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그쵸. 이겨야 하고 누가 져야 누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좋은 말씀. 아유 많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전히 이제 나오실 분들 내가 나와서 난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어떻게 연락하면 되죠? 저희가 이제 이메일도 있고요. 곧 링크트리라는 거를 만들어서 좀 더 접근하시기 쉽게 한 큐에 모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제가 게을러서 취업하느라 바빠서. 취업하느라 바빠서. 취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나 뭐 인스타는 요새 저희가 거의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트위터나 뭐 이메일 이런 데로 이제 DM을 주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그리고 손쉽게 저희랑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접근하시기 쉽게 그걸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리는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 채널들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다음 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간 다음 방송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저는 아까 리액션 방송에서 녹음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박상현 작가님 신작 1차원이 되고 싶어 소설 그거를 읽고 다른 게스트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이제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그거와 관련된 감상 그리고 또 이제 영화 이야기도 할 건데 너에게 가는 길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최근에 나온 거죠. 연분홍 치마랑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공동 제작을 하신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럴 텐데 이 방송이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상영을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때쯤에는 아마 공동 상영이거나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VOD를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되면 VOD도 많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게이 엄마와 트랜스젠더 엄마 두 분의 이제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엄마하면 엄마가 트랜스젠더 같기도 하잖아요. 아니, 게이의 엄마와 트랜스젠더 엄마. 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 두 분의 이야기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다큐로 만들어서 이제 개봉을 한 영화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리뷰 이야기, 그 책과 영화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그 작품들을 읽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방송이네요. 그렇겠네요. 새해가 검은 호랑이더라고요. 검은 호랑이요? 네, 검은 호랑이. 흑호세요? 그래서 애인도 흑호가 있었나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흑호 없지 않나. 재규어? 그러니까요. 검은 고양이, 블랙팬서. 뭐 황금 돼지도 없잖아요. 붉은 개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그때 오방색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져가는 거지 뭐. 아무튼 언제 찾아뵙든 간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 좋으셨다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 트위터 밈 중에 하나가 뭐 콘돔을 쓰면은 뭐 느낌이 없어지니 뭐 죽어서 뭐 잘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콘돔 때문에 발생한 콘돔을 썼을 때 발생하는 발기부전에 대한 논문을 내가 그래서 한 5편인가를 읽어봤어. 실제로 그게 있어? 있어. 병증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뇨기과계에서 완전 핫한 이슈였더라고. 그래서 해결책 있나? 해결책은 결국에는 그냥 약을 먹는 거야. 약을 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저 비아그라든 아니면은 그 시알리스든 어쨌든 테드라피드든 먹어서. 그럼 맞어. 우리나라 그래서 콘돔만 쓰면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형병이 그치. 늘어난다고. 점점 늘어나고 있지. 우리나라 지금. 그런 맞아.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 늘어났다고. 점점 늘어나지. 그래서 약간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 시선들도 있고 막 이걸 먹으면 마치 자기의 남성성이 죽는다는 맞아. 듯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이런 방송 한번 할까? 콘돔 쓰면 죽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콘돔 쓰면 죽는 분들 보세요. 그런까지 얘기 안 해도 돼. 아니야. 아니요, 그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네네네. 결과가 중요하니까. 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잘 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성과를 얼마나 내냐가 그쵸. 중요한 성과를 거지. 사실 모르고 싶은 걸 너무 많이 알고 투머치 그치. 디테일. 아니 그 너무 비싼 것 같아. 좀 비싸. 하나에 뭐 2만 원? 약이 좀 비싸. 만 얼마 하나에? 아니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약마다 다른데 회사에서 나오는 것마다 복지약이. 네, 복제약이니까 싼 거는 싸. 네. 필름형이 필름형. 더 싸? 아니 더 아니야 그 제약보다? 원래 시알리스 그러니까 시알리스의 복제약 이름이 타다라필이야. 타다라필은 싸. 아 복제의 복제야? 시알리스도 복제 아니야? 시알리스 아니야. 좀 시알리스는 달라요. 그냥 저기야 비아그라의 원 복제가 성분명이야. 아니었어? 비아그라의 복제 아니야. 그 기제가 달라. 맞아요. 어. 효과도 조금 달라. 비아그라는 강직도를 위한 거고 시알리스는 선은 그냥 발기 그냥 그지 그 혈류를 위한 전체적으로? 맞아. 그래서 비아그라는 최대 시간이 4시간 정도인데 시알리스는 더 길어? 3일이야. 아 근데 3일? 근데 특집해도 되겠네요. 많이 잘하더라고. 3일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근데 그 시알리스도 그렇고 비아그라도 그렇고 다 그 약에 적혀 있는 게 성적 자극이 없으면 안 선다는 거. 당연히 그건 그렇지. 근데 다들 먹으면 안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지. 있을 때 더 잘 서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자극 있을 때 잘. 사정하고 나면 죽는 건 다 똑같다고 해야 돼. 맞아. 다 똑같아. 죽어야지 안 죽으면 안 되지. 맞아. 일상생활 불가능하죠. 다 똑같아.